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유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 두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함께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멍청해집니다. 인지능력 떨어지고, 집중력 떨어지고, 메타인지 떨어지고, 창의성 떨어지고,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죠. 우리 수명에 아주 악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무례한 사람과 함께 했으면 내가 무례해져요. 심지어 무례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를 제3자로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리한 건 당연히 스트레스 받는데 무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악영향이 있어요. 정말 피해야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은 제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평생 같이 가요. 자주 부딪힘이 있어요. 자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봤을 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반성이 없어. 그걸 바꾸려 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모습 그대로 평생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모습 그대로 몇 년 동안 가야 돼. 그래서 제가 반성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도 반성한 사람은 바꿀 수 있잖아요. 희망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노력하면서, 부족한 걸 개선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럼 좋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반성할 생각이 없어. 그냥 내 스타일이 있는 거야. 네가 나한테 맞춰. 나는 바꿀 생각이 없어. 하는 사람과는 웬만하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여러분 인생에서 꼭 피해야 할 또 다른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르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나르시시즘이 뭐죠? 자기 자신을 애착하는 사람.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사랑하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활용함으로써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보통 나르시즘에게 빠진 사람, 자기에 빠진 사람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떨 때마다 말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내가 이 모임의 핵심이자 더 나아가서 우주의 중심이야. 그리고 나는 그 위대한 사람이 무조건 될 사람이야. 위대함에 대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르시스트, 특히 이 나르시시즘은요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요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은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즘이에요. 속칭 이 자아의 우월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피해망상형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아의 불확실성으로 나오는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래서 이 과대망상형과 피해망상형은 겉보기엔 되게 다른 사람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나르시시즘, 자기애, 자아 도취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둘 다 특권 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을 착취하거나 타인을 도구로 여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망상이잖아요. 망상이 있어요. 과장된 망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권을 볼까요? 이 특권은 어떤 거냐면 과대망상형은 자아에 대한 우월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뭐죠? 주변이 나에 대해 찬사를 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나를 높여줘야 돼. 나는 그거를 마땅히 받을 특권이 있는 거야. 나는 그럴 권한이 있는 거야. 어떤 모임이든지 내가 주인공이 될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그런 특권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럼 피해망상형은 뭐가 있을까요? 자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나는 자아가 불확실한 사람이야.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잘 보살펴줘야 돼. 나를 잘 이해해줘야 돼. 나를 잘 받아줘야 돼. 나의 아픔을 치료해줘야 돼. 내 부족한 것들하고 내가 조금 잘하면 그걸 좀 인정해줘야 돼. 그렇게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살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나는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주변에서 마땅히, 챙겨줘야지. 난 이렇게, 내 자아는 불확실한데, 이거를 주변에서 챙겨줘야지. 마땅히. 그런 특권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지금 벌써 자기 애인데, 자기 애가 주변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과대망상형은 우월한 자아상, 이 피해망상형은 불확실한 자아상, 이것들을 이 특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떠냐면 도구로 사용합니다. 도구로 사용해요. 어떻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과대망상형은 나의 이 특권을 충족시켜줄 사람들인 거야. 나에게 찬사를 보내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뭔가 승승장구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들러린 거지. 단역인 거지. 내가 주인공인데. 그래서 이런 과대망상형은 자기가 야망을 위해서 주변을 착취합니다. 활용합니다. 이용합니다. 특히 나중에 한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 나르시스트, 특히 과대망상형 나르시스트는 되게 인기가 좋아요.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야망을 충족시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 하면 되게 싫어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 갖춘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찬사를 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어떤 잘하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났어 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냈어 하고 주변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은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즘. 타인을 착취합니다. 그러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착취를 당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특히 이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호감까지 생겨요. 근데 호감까지 생기는 어느 보니까 내가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운 상대죠. 피해망상형도 마찬가지로 타인을 착취합니다.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뭐요? 이 사람은 불확실한 자아상이 있어요. 이거를 좀 주변에서 챙겨줘야 돼. 마땅히 챙겨줘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항상 위로해줘야 돼. 본인은 위로해줄 생각 안 해. 왜? 자기한테 빠져있으니까. 주변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 이 불확실한 자아상을, 이 불안감을, 그 어려움을, 고민을, 고뇌를 주변이 해소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받기 원하고, 끊임없이 인정받기 원하고. 근데 만약에 위로해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나는 마땅히 이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보살펴주지 않아, 그러면 기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혹은 적대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도와주는데? 난 보살핌 받아야 돼. 나는 인정을 좀 받아야 돼. 나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피해망상형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피하는데요. 왜 피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줄까봐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줄까봐 사람은 피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줄까봐 다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망상형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 부류의 이 피해망상형, 과대망상형 이 사람들은 이게 유전적인 요소도 조금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육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즘은 부모가 항상 과대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뭐든지 최고야, 뭐든지 잘해, 잘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정말 칭찬을 해주는데 항상 과하게 칭찬해준 겁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 책도 썼지만, 완공에 썼지만 칭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존재에 대해 칭찬해주는 것보다 그 안에 행위, 태도나 노력에 대해 칭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네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너는 그냥 최고인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머리도 좋아. 거의 천재에 가까워.
너는 서울대에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얘가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피해망상형 나르시시즘은 제가 이제 피해할 유형이라고 했지만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조금 이 사람은 좀 안쓰럽습니다. 물론 그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즘도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악육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피해망상형 나르시시즘이 나타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서적 학대, 육체적 학대, 성적 학대, 이런 걸 이제 경험했을 경우에 이 피해망상형 나르시시즘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결국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어 기제가 나오는데 그게 성숙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성숙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거를 너무 큰 데미지잖아요.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그런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수는 거기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상을 입었어.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입었어. 그때 거기에 굴복하자 성장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 이제 피해를 보게 되죠. 이제 피해망상형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한 좀 안 좋은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도 잘 극복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또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어렸을 때 어떤 그러한 안 좋은 어떤 경험들에 대한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어떻게 나온다? 피해망상형 나르시시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은 뭐다? 도구야. 어떻게? 나의 이 불확실한 자아상을 해소해주는 나의 이 특권을 충족시켜줄 도구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그래서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옆에 있으면 진짜 기가 엄청 빨리죠. 다른 의미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이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고마울 줄도 몰라. 내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데 고마울 줄도 몰라요.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을 받지 않아요. 무슨 과대망상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류는 이 주변에서 무슨 나에 대해서 부정적 피드백 택도 없습니다. 바로 튕겨내요. 바로 분노해요. 바로 무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반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과장된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과대망상형은 뭐냐면 난 위대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어떤 비전 좋죠. 우리가 위대한 사람의 비전이 좋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한 끗 차이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주 그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큰 비전이 있어요. 이 꿈에 빠졌어. 그러면 이 꿈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제가 1초월장에 이성적 몽상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비즈니스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꿈을 꿔야 돼요. 과장된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꿔야 돼요. 과장된 꿈을 꾸는데 그 과장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하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주변에 사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진실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분야에서 내가 뭐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내가 내 분야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뭐 1위를 하는 거, 그런 것만 꿈꾸는 겁니다. 평소에 그게 빠져들어가고. 피해망상형은 뭐죠? 다른 과장된 망상. 주변에서 항상 자기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순간이나 그런 망상에 자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즘 그리고 피해망상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충분히 이걸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의지 혹은 메타인지가 생겨서 자기가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가면 같이 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변을 착취하니까 주변을 도구로 여기니까 감사하게 생기지 않으니까 각자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이 아니라 나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매우 매우 피곤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 말씀드리죠.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이 뭐죠?
예, 이것이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나르시시즘은요,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스펙트럼입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연령대를 보면은요, 이제 나중에 자존감하고 나르시시즘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청소년기에 나르시시즘이 가장 높고, 자존감이 가장 낮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반대로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르시시즘 나이가 들수록 좀 떨어져요. 나이가 먹을수록 나르시시즘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좀 올라가는 편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이제 변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는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과대망상형 나르시시즘에 빠진 게 아닌가? 내가 피해망상형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나는 특권의식이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에게 찬사를 무조건 받아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그러한 그 특권을 의식 갖고 있지 않은가?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날 도와줘야 하고 날 보살펴 줘야 한다는 특권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자아의 특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도구를 쓰고 있지 않은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잘 되는 거 꿈만 꾸고 있지 않은가? 망상에만 빠지고 있지 않은가? 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어떻죠? 예, 나르시시즘에 좀 빠져나왔을 때 자기 자신한테도 좋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르시시즘을 최대한 반성하면서 극복을 할 때 주변 사람들 평생 나를 같이 갈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존재로서 우리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사람, 반성하지 않는 사람, 나르시시스트, 특히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사람을 피하시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피하기 전에 과연 이걸 바꿀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항상 성장할 수 있거든요.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좀 반성하고 무리함을 없애고 자기에 대한 집착, 애착을 좀 줄여나가고 주변 사람도 그런 있다면 정말 적절한 시간에 어떻죠? 뭐 이런 유튜브 영상이랄지 책이랄지 또 대화랄지 해서 뭔가 개선점 찾아감으로써 물론 우리가 확 피하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같이 갈 수 있고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